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일전 할 때 치킨 안 오는 거랑 배달료 오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 못 오지 당연히. 물가 상승 괜찮다. 오케이. 즉 단기적인 일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뭐냐면, 자,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뭐 원재료, 식음료를 포함한 이 모든 재료들 있죠. 이것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게 본질적으로 문제잖아요. 그죠? 이게 본질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간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배도 부족해, 운송 수단도 부족해. 아직도 코로나가 남아 있으니까 어쨌든 완전히 대비할 수는 없으니까 일을 할 때 그렇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못 써. 그러다 보니까 이 재료들이 맘대로 못 다녀서 공급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다라는 게 핵심이긴 해요. 이거는 뭐 딱히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핵심이긴 해요. 순간 주문량이 폭주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들의 말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에서 한일전, 월드컵이나 올림픽, 청소년 한일전 저녁 시간에 딱 할 때 치킨 주문돼요? 20분 내로 치킨 와요? 못 오잖아요. 못 오잖아. 요즘 시대로 치면은 배달료 10,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축구 봐야 되거든. 그분들 봐야 되잖아. 그거 막 길 운전하면서 볼 수는 없잖아. 배달 하시는 분들도 적어질 거 아니야. 라이더 분들. 그래도 주문이 몰리는데 라이더도 모자라. 그러면 물건 가격도 올라갈 수 있겠죠. 순간적으로 미친 듯이. 그게 틀리다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순간엔 그렇지. 우리 한일전 볼 때 치킨 뜯어야 되거든. 피자를 먹든 고기를 먹든 뜯어야 되거든. 괜찮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순간적으로 이제 백신이 보급이 어느 정도는 처음 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로부터 회복되는 경제를 반영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 기업의 모든 구매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원자재, 원재료, 식재료, 여러 가지 뭐 사람들, 심지어 고용마저도 일순간 다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한 번에 모든 물동량이 한 달 내로 몰려버리니까 3, 4개월이라고 칩시다. 전 세계 기준으로의 단기는 한 달도 너무 짧으니까 3, 4개월에 몰리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그 기간 동안은 사실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게 멀리 떨어져서 연방준비위원회나 그러니까 정책 결정, 정책 입안자 뭐 이런 위치에 계신 분들은 국가 단위로 이렇게 살펴볼 거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가지고 지구본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3, 4개월은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했던 폭주야. 근데 어쨌든 이 국가 단위의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놓고 봤었을 때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일전 할 때 치킨 안 오는 거랑 배달료 오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 못 오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 국가 내에서 치킨에 준하는 원자재랑 원재료를 구해야만 하는 기업들이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물건을 사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약 3, 4개월 동안은 물건 가격의 폭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들 입장에서는 이미 알던 일이 벌어지는 것 뿐이네 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방준비위원회랑 연방준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웨네필린 비유가 덜덜덜. 우리 교통에서 도로가 이제 적체 현상을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순간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교통정체랑 비슷한 상황. 순간 확 몰리니까 꽉꽉꽉 막혀있는 그 상황. 그것만 지나면 이제 늘상 보내던 물량을 보내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면 물가가 이제 내려올 거라는 거죠. 물론 그래도 푼 돈이 있긴 하니까 엄청나게 물가가 낮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2% 수준에서 그냥 늘상 있는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멈출 거다. 이렇게 3, 4% 올라 3%, 2% 상회에서 막 올라가는 막 이런 상황은 길지 않을 거다. 라는 걸 이래서 보는 거예요. 물가 상승이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할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실업수당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만 얘기하자면 이 실업수당이 당장의 요식업계나 이런 특히 파트타이머, 알바,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이제 알바라고 하는 자리로 일하지 않게 만들므로써 그럼 저 애들을 고용하려고 보니까 임금이 상승하고 임금을 상승시키니까 물가가 다시 상승하게 되는 이 악순환이 벌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 실업수당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9월 종료거든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그리고 이제 학교가 보통 개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다시 재개가 돼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미국 기준으로는 9월 정도가 되면 이제 학교도 다니고 알바도 시작하고 이제 임금 사람을 구하기 쉬워지고 그러면은 임금을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물건 가격은 다시 안정세를 찾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물동량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서 물가가 안정될 거다. 언제? 9월 이후.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이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는 5월 기준으로 약 한 3, 4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물가 상승은 안정될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연방준비위원회 뭐 중앙은행장 이러신 분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이해는 가죠. 틀린 말도 없고 근데 이제 겪어보니까 쉽지 않거든. 여기저기서 물가 상승이 펑펑 터져 나오는데 철근 가격은 10% 20%씩 상승하고 구리 가격은 거의 지금 30% 40% 상승하고 뭐 알루미늄 판넬 건자재 이런 것들 전부 상승하고 폭등하는 걸 보니까 쉽지 않거든. 잠깐은 하고 끝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 9월 이후라고 그랬는데 지금 5월이잖아요. 참고로 5월에 발표하는 지표는 4월 거잖아요. 4월 거. 이 뒤로 정책 변화가 없이 계속 가면 어떡할 건데. 지금 오늘 발표된 거는 4%잖아요 벌써. 근원물가지수 3%고 변동성 그나마 저거 물건만 모아놓은 게 3%, 변동성 있는 거 다 모아놓은 게 4% 넘겼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러니까 불안해요 안 해요. 그게 옳다 어느 쪽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쪽도 맞는 말 하는 거고 이쪽은 심리공포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쪽의 반응도 사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사실 연준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연방준비위원회에 출석하는 각 뭐 주의 중앙은행이 총재시거나 그렇다라고 쳐요. 자, 근데 어떤 버블이 껴가지고 너무 버블이 많이 끼면 나중에 폭락이 심해지잖아요.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잖아요. 경제 부양책을 폈을 때 최악의 경우잖아요. 그죠? 근데 연방준비위원회가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미리들 겁을 먹고 버블이 덜 끼는 게 나아요. 사실은 국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음모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건강한 거니까. 이게 지금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나마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옛날처럼 미친 듯이 끌어올렸다가 심지어는 막 하지 말라 그래도 막 미친 듯이 빗나가지고 하다가 그대로 끌려 내려가면 버블 터져가지고 국가 입장에서도 미칠 노릇이거든요. 연방준비위원회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연방준비위원회가 괜찮다라고 하고 투자자들이 연방준비위원회를 덜 믿어서 공포감을 알아서 갖고 버블을 안 만들고 있어요. 알아서. 이게 나아요. 그쵸? 그동안은 반대였거든요. 하지 말라 해도 해서 기어코 터질 때 다 죽었거든요. 에코님 이제 10년물 미국채 수익률도 다시 오르네요. 연준도 테이퍼링 슬슬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아직은 버티지 않을까요? 연방준비위원회는 여기서 의지를 꺾으면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닌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서 알고 보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약간 도박수긴 한데 다음 물가지표가 이번에 되게 높게 나왔잖아요. 5월께 그 6월께 적당한 수준으로 한번 나와주고 한 6, 7월 정도가 이제 적당한 수준으로 나와주고 나서 혹시 다음에 높게 나오면 우리가 뭐 움직일 수는 있다를 직접 발언하지도 말고 그 연방준비위원회 소속된 누구 한 명 정도만 그렇게 발언을 해주는 정도로 위협을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연준이 직접 언급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아직은 먼 것 같아요. 직접 언급은 진짜 잘 없는 일이에요. 진짜. 그거는 거의 진짜 테이퍼링 한 6개월 전 거의 그 급 직접 지금 말씀드린 것도 이것도 간접으로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여파가 커요. 연방준비위원회가 직접 발언하면 파월 회장님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과도사관이 연준이 언급해도 몇 달 뒤에 해요. 맞아요. 그죠. 이제 딱 말씀해 주셨네요. 과도사관님이. 연방준비위원회 발언은 진짜 센 거예요. 그거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던져도 될 수도 있어요. 바로 투자 안 해! 이러고서 그러니까 지금 발표하면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하는 2022년 중순 정도 됐을 때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지금 연방준비위원회가 테이퍼링 발언을 한다는 거는 충격이죠. 충격. 웨넥 필립 자산가격 폭등도 있고 실업 문제도 해결 안 됐다고 해서 테이퍼링 타이트닝은 좀 늦어질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회수할 것도 많고 회복시킬 것도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물가 상승이 겁난다라는 쪽이랑 물가 상승이 괜찮다라는 쪽에 대한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가름이 된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시죠? 양쪽 다 얘기가 이해가 가죠? 게다가 지금 요소가 한 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가 또 맞물려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단일 요소 때문에 시작된 걸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뭐 경제 요소가 항상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쟤들이 확실히 한 가지 요소 때문에 물가 상승이 된 거다?
오케이, 그럼 그 요소 하나만 없어지면은 괜찮겠네 할 수 있겠지만 모르잖아요. 그랬으면 모두가 좋지, 행복하고. 종이 위에서 연구한 대로만 세상이 흘러가면 좋지. 그랬던 적 거의 없잖아요. 차라리 새로운 연구가 등장을 하지. 연구가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복잡화되다 보면은 그 모델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연구가 쓸모없는 게 아니고 그 연구가 해낸 모델과는 상관없는 일이 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데서. 그죠? 그런 것처럼 또 뭐가 있냐면, 자, 지금 중국 같은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지표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원래 혹시 틀리면 정정해주세요. 6.5%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을 6.3이었나 6.5% 예상하고 있었는데 6.8% 발표가 났어요. 자, 경제에서 항상 경제금융에서 중요한 건 뭐죠? 예상을 뛰어넘거나 예상을 못 미치는 게 항상 중요한데 이거는 심하게 많이 넘었습니다. 예상을. 게다가 심지어 지금 다들 무슨 공포감에 물들어 있어요? 물가 상승되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감에 물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다들 약간 마치 귀신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귀신 실제로 나오면 무섭죠. 그 긴장을 아예 안 하면 상관없는데 긴장을 빡 하고 있고 뭐, 야, 그거 나오면 어떡하지, 그거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나오면은 화들짝 놀라잖아요. 근데 지금 다들 물가 상승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물가 상승을 오버해서 나왔어요. 지금 중국 쪽 구매 관리자 지수일 거예요. 이게 아마 PPI 지수인가?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남의 나라 일일까요, 그냥?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냥 너네 나라 일이니까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비꼬거나 유머러스하게 소화할 때도 가끔씩 얘기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상품들은 어디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요? 대충 중저가 또는 기본가에 해당하는 상품들은 다 어디서 만들어요? 중국 거잖아요, 중국 거. 그러니까 공장만 거기 있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에서 중저가 상품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할 때 사용하는 것 중에 중저가를 어쨌든 중국계 뭐 좋든 말든지 간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 전 세계 국민들 중에 중저가를 이용함으로써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물품을 중저가로 사용함으로써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의 직격을 맞아요. 물가가 변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중국의 물가가 상승, 즉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등장을 하게 되면 중국의 물가 상승은 수출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국은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게 돼요. 좌니님, 중국 제조업 규모 면에서 세계 경제의 여파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 제조한 물건들 다 세계 나가고 있잖아요. 나는 안 쓰든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중국의 물건 가격에 영향을 받는 제품군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물건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중국의 물가 상승에. 왜냐면은 중국도 원재료값,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은 중국 기업들도 물건 가격을 올릴 거잖아요. 그 물건 가격을 올린 게 전 세계에 수출될 거 아니에요. 중국산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중저가 제품 라인군을 다 잡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활하는데 자기 생활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생활비가 올라가면 자기가 알바하는 곳에서 또는 일하는 곳에서 임금, 즉 월급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 결국 또 아까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중국으로부터 물가 상승이 수출돼가지고 이 사람들의 생활고에 직격탄을 먹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생활하는데 월급이 더 필요하네, 월급이 더 안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임금 상승 압력이 생기잖아요. 연봉 인상해달라.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외국에 살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중국산 제품으로부터 또 물가 상승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연봉이 더 필요한다라고 해서 연봉을 더 올려주세요라는 임금 상승의 압박을 누구한테 주게 돼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미국 기업한테 주게 되겠죠. 연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쨌든 이 맞물리는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과 그 임금 상승이 다시 기업으로 하여금 우리 물건 다시 비싸게 팔 이유가 되는 이 맞물림 와중에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물가 상승으로 넘어가 버리는, 심지어 미국 정부는 여전히 돈을 풀겠다라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니들이 말하는 대로 물가 상승이 다 통제가 가능해? 라는 공포감은 잔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채팅창에서도 폭락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저도 이제 뭐 주가 떨어지는 것도 얻어맞아도 보고, 근데 그 공포감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틀 동안에 이 물가 상승 관련된 기사들이 도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도배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방금까지 설명드린 게 핵심이에요. 전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